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업 트렌드, 실제 창업이라는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소비 시장이 있고 또한 그 필요로 한 공급 시장이 있는 법인데, 그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것을 사주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사실은 창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실제 우리의 그 인구 추이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창업 형태도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구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와 관련돼서 실제 창업 시장에는 어떠한 트렌드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은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령화 시대. 그 다음에 아이들은 너무 없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386이 이제 벌써 50이 다 돼 갑니다. 그죠? 기성세대 분들이 60대 이미 정년퇴직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950년대에, 그러니까 1955년에서 1970년도까지 출생했던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바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그 시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이면은 연간 한 10% 이상의 이 실버 비즈니스가 성장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반면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가 역삼각형이 아닌 정삼각형의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는 노동이라든가 그런 집약적인 그런 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인력이 풍부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인구 변화에 대한 걸 살펴볼 텐데, 인구 변화는 가장 크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랬죠.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 변화가 극심하게 생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 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다음에 베이비붐이라는 세대가 나오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1930년대에 경제공황을 겪고 나서 극심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가르치기 힘드니까. 그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좀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자식들 안 낳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개인주의가 지금 상당히 팽배되어 있고, 웰빙이나 이런 것들이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 사는 또 다른 트렌드하고 또 부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구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금 가족이 붕괴됐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분명히 저희가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계십니다만은 함께하지 않잖아요. 계신데도 다 따로 있고, 그래서 또 이혼의 증가라든가 또 이 독신 이 결혼을 이제 늦게 하면서 독신자들이 늘었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싱글족들도 늘어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듀얼족이라고는 이제 부부만 사는, 자식도 필요 없다, 우리만 잘 살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더 끼는 게 애완견. 그죠? 그래서 이제 딩크족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도 생겨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한 반영을 가볍게 TV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나이가 저하고 이제 비슷하시니까 잘 이야기할 텐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미국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월튼네 사람들이라는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죠? 대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이 드라마를 보곤 했는데, 지금 보세요. 2000년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 보면은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뭡니까? 프렌즈. 그죠? 프렌즈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각자 독립해서 자기의 이 가족 관계가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여성이 이제 독신녀들이 늘면서 섹스 앤 시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사회적으로 이 성공한 여성들이 다 나름대로의 삶을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연령별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의 소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소황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귀하대 귀하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들에 대해 우리가 과잉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부모들이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하라는 그 어머님들이 꼭 자식한테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죠? 보상 심리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철수 엄마보다 내가 뒤지지 않는데 더 잘해줘야지. 이 경쟁 심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뭐 최대한 받들어서 뭐 부족함 합쳐줬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봤는데 최근에 그 어느 돌잔치에 가보니까 뭐 80만 원짜리 딸랑이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지금. 그죠? 실제 그 유아용품 우리 그 유모차가 100만 원이 넘는 것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왜? 그 귀한 내 자식한테, 그죠? 그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외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죠. 자식도 유모차도 그 외제로 100만 원짜리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귀하니까 이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에도 명품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창업시장에서 그러한 것이 이제 그 트렌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그 이 소황제들은 부모,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 6명이 전부 다 이 소황제를 극진히 떠받고 보호해 주잖아요. 상당히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이 소황제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반대로 이 사람이 그 6명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그 소황제들한테 그 부양세라고 하죠. 그런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우리는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아마 그들의 그 어깨도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이제 그 우회 세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N세대라고 했던 지금 이제 학생층이에요. 이 층들은 거의 수없이 이제 핸드폰을 눌러대면서 이제 이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거의 뭐 하루의 절반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들에게서 가장 두는 건 웹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웹 정체성인데 거의 이제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아바타라든가 그죠? 미니홈피 이런 거에 아주 중독성이 강하게 열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수요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현재의 이 N세대. 그리고 이 N세대보다 조금 상위로 가게 되면은 X세대라고 하는데 X세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세대예요. X세대가 N세대하고 비슷한 신세대라는 최초의 신세대인데 이들은 현재 직장인 세대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참 어렵게 직장에 취직을 했고 직장에서도 386과 기성세대한테 계속 이 장벽을 허물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들의 성향은 되게 자유롭고 개성적이고 오락적이고 또한 진취적이에요. 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태지 같은 그죠? 기존의 어떤 우리의 관습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상당히 개성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X세대라는 게 알 수 없는 세대라는 뜻이었거든요. X라는 게 알 수 없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 386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강한 경쟁력을 보였잖아요. 자기들의 의견을 출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강하게도 이렇게 모였고 근데 이 세대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친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전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이 아닌 총학생장을 선출했던 세대, 최초의 세대. 그만큼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세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세대의 소비 성향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세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은 기성세대와 386의 장벽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저항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게 되면은 최초의 X세대들은 386에 많이 지금 동화되고 있다. 결국은 모든 인구 트렌드는 자기 연령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트로트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봤던 젊은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좋아지는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성향도 바뀌어지는 거고 소비 패턴도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세대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니까 활동적인 이 시니어, 활동적인 우리 기성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젊은 노인, 곧
저도 젊은 노인이 될 거고.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조태, 명태가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오정이 일반화된 우리 시장에서 실제 창업이야말로 일본에서는 독립이라고 부르는데 진정으로 자기 직장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실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창업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것을 해야 되는 세대예요. 지금은 우리 그 인구 어떤 그 이 수명 관계를 보면은 82세까지 여성분들은 2010년 되면 평균 수명이 된대요. 남성분들은 79세. 그 여성분들이 좀 더 사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에도 또 40대 중반에도 과거처럼 그대로 어떠한 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 인생 이막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세대예요. 헬스클럽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 알똥불똥불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그만 아령을 들고 열심히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삼각형의 세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산업화를 일으켰던 분들이고 실제 소비에도 가장 큰 주체가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52세에서 55세입니다.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55세 이상의 분들은 사실상 소득 수준이 낮은 것 같아도 자녀들을 다 결혼을 시켰고 교육을 다 마쳤어요. 이제 지출할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이분들한테 남은 거는 이제 자신들의 삶을 위한 지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는 타겟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버 시장, 그죠? 그 마켓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미 2006년도에도 엄청 큰 시장으로 확인이 됐고 국내에서도 그 시장은 연간 뭐 한 1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봐요. 우리 과거에 산업화의 성장이 10% 이상 됐는데 최근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쳐다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일으켰던 그 세대가 가장 많은 수요가 지금 이 세대라고 하면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라고 하면은 이 세대가 사업에 이제 그 대상으로 사업할 때 가장 큰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소황제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쪽은 명품, 귀하니까 작으니까 더 많은 가치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요가 많은 쪽에 합리적인 우리가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공급한다면은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토대로 해서 실제 창업 시장에 나타나는 우리 이 트렌드를 제가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 뭐냐면은 샹그릴라 신드롬이라고 샹그릴라는 1930년대에 제임스 힐튼이라는 분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이 책 속에서 처음 소개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무릉도원이나 뭐 이오도나 뭐 이런 거하고 유토피아 같은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이제 이 땅을 그렸던 건데 지금 그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의 옛날에 50대는요 주름 세대였잖아요. 다. 지금 50대들 보세요. 주름 하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관련한 그런 사업이 상당히 확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샹그릴라 이 신드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제 이제 미용 관련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성인병에 관한 것들 있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치매라든가, 그죠? 이런 관련한 모든 질병 치료. 지금 외국에서는 원래 이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는 봤는데 지금 의학계에서는 그거는 질병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늦출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관련한 사업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을 관련한 의료도 그렇고 또 이들의 뭡니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영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영모기지. 자신의 이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여생을 살아가는, 그죠? 그러한 것들과 똑같은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가죠.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보고 즐기잖아요. 지금은 여행.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도 소개됐지만은 잘 산다는 의미가 꼭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내 가치가 실현될 때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나의 만족은 틀려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좀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어지는 얘기지만은 바로 이제 그 인생의 기여를 우리는 고석에다 놓고 그 3단으로 계속 달려왔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는 그거를 1단으로 저속으로 놓고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다운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운전석에 보면 이렇게 다운시프트라고 해서 저속으로 늦추라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 실제 실업과도 이제 관련이 있지만은 그거하고 또 무관하게는 일본에도 이제 그 프리터족이라는 그 이 신종 젊은이들이 있죠. 근데 그 프리터족이 실제 20대만 있는 게 아니고 30대, 40대에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성세대 역시도 내가 벌만한 가치만을 가지고 경제적인 거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에 만족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현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삶의 지적 가치를 더 높이 사는. 그 놀랍게도요. 그 국민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그 이 G7 국가라고 하는 선진국은 40위 안에 들질 못했고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그 이름도 낯선 이런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들은 행복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이 행복했다는 얘기는 실제 경제적인 가치와는 무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는 뭐 쇼핑을 해도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가 함께 복합되는 것을 원하고 그죠? 즐기려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그 우리 트렌드가 컬덕이라는 거죠. 컬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컬처하고 이제 그 프로덕트라는 그러니까 문화를 생산한다, 문화를 상품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융합 상품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뭐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이렇게 뭐 승리의 여신 이렇게 딱 돼 있는 그거 우리 로고만 보면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명품 또 오토바이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만 보면은 유명 그 제임스 딘이 연상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반항적이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특별함에 의해서 그 문화와 융합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외국계 그 유명한 그 커피숍도 그 막 커피와 그 향을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만족감이라는 걸 팔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먹으면서 좀 만족해. 그런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컬덕에 대한 수요도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많이 그 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내에 이제 그 한 기업에서도 과거에 이 컬덕이라는 거는 뭐 그 웰빙 트렌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결국은 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건데 두부를 그 유기농으로 상품화해서 처음엔 한 상품을 했지만은 그 이미지가 좋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식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런 그 아주 유명한 기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처럼 실제 모든 것이 시장에 대한 그 이 문화, 저분들이 원하는 가치 이런 것을 상품에다가 함께 융합해서 내어낼 수 있는 여기에는 꼭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존하고 좀 유사해서는 안 되고 자기만의 독특한 색채를 가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요. 그 최근에 신세대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기성세대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한 5년 뒤만 해도요. 아마 친구들을 만나기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홈바가 있고 홈시어터가 있고 이미 그 가정용 그 이 고급 커피 머신이 있고 그죠? 다 갖추고 있어요. PC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대형 그 이 모니터에서 충분히 모든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모든 걸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이들한테 나타난 그 현상 중에서 하나서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러한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밖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오락보다는 좀 비활동적인 그냥 집에서 즐기는 오락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그 이 디지털 코쿤이라고 그래요. 코쿤. 코쿠닝이라는데 코쿤이 뭐예요? 누에고치. 그러니까 누에고치처럼 그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그 속에서만 나는 있고 싶다는 얘기죠.
세상에 나가보면 위험하잖아요, 좀. 여성들 방거리도 위험하고, 그죠? 세상이. 그러한 이제는 집 안에서도 모든 게 디지털화된 세대에서는 업무도 다 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모든 문화도 다 즐길 수가 있다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디지털 세대였던 우리가 얘기하는 이 X세대, N세대, 이 세대들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기성세대도 이제는 그걸 많이 지금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우리 미래에는 이 디지털 코코닝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미래에는 우리의 사업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잘 알아야겠죠. 그죠? 지금도 뭐 배달업이라는 게 있지만은 이때가 되면 배달업이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이 되게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토탈 홈케어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작은 가사 일도 전화 한 통이면은 와서 청소 다 해주고, 그죠? 뭐 요즘은 뭐 아침 찬거리도 배달해주는, 그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많죠. 지금 있는 출장 뷔페도 그렇고요, 그죠? 그런 모든 사업들이 그와 관련한 사업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또 사업이 또 사양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는 극장이 극심한 불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현상이 바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죠? 샹그릴라 신드롬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 가장 노령 인구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품을 팔 때 꼭 문화를 융합해라. 그죠? 최근에 성공한 모든 기업과 브랜드 상품,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매장에 가보면은 꼭 문화라는 게 접목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믹스 앤 매치가 되는 건데, 하다못해 그냥 카페가 아니고 그 카페에 가보면은 족욕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죠? 웰빙 트렌드로. 그리고 단순하게 친구를 기다려도 무의미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카페, 무수히 많은 책을 진열해주고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전부 다 이 컬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화를 융합시킨 상품으로 보게 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가치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좀 더 천천히 가야 한다. 그죠? 이 사업가가 멕시코로 휴가를 갔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휴가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있어요. 근데 불과 1시간도 낚시를 안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은 이래서 먹고 삽니까? 안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루에 10시간만 일하면은 금방 재벌이 될 텐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재벌 된다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한적한 시골에 와서 낚시나 하고 삶을 즐기는 거죠. 이게 뭐가 다른가요?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하고. 그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림의 미학, 다운 시프트에다 우리 이것 하나 명심해야 되는 가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답니다. 왜? 올 때까지 드린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그치지 않고. 바로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가 끈기죠. 오늘 끈기 명심하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